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교재 100페이지에 97회 기출문제, 제목의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매출 채권의 개선 충당금을 가소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개선 충당금을 가소 설정하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잖아, 회계 처리가. 개선 충당금 설정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차변의 대손 삼각비, 이 비용이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가 자산의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개념이죠. 이렇게 해제 추진해야 될 걸 가소 계상하게 되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이 가소 계상이 되고 비용이 가소가 계상이 되면 이익은 과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작으면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기정인데 빼주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자산은 가대가 돼요. 자산은 가대. 비용은 가소, 자산은 가대,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이익이 커지면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도 가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미시면 옳지 않은 거, 자산은 가대가 되고, 당기순이익도 가대가 되고,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도 가대가 되고, 비용은 가소가 되는 거죠. 그치? 비용은 가소. 그래서 1번 답은 4번이고, 2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형자산은 형체가 있다 없다. 형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다 내용연수 기간 동안 다 사용하고 나서 처분한다고 했을 때 처분할 게 없다는 얘기야.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정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을 합니다. 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하고 3번이 틀린 거네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해요. 자산 사용 가능한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업체로부터 노열티를 1월 달에 사왔지만 계약서에 7월부터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7월부터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지. 노열티에 대한 금액도 7월부터 나가는 거고 무형자산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계약이나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고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는 20년 초과할 수 있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 경제적 내용연수 기간보다 짧게 생각하고 제3자에게 판매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또는 판다고 했을 때 활성화된 거래시장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게 생각하고 제3자에게 판매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만약에 짧게 생각하고 처분한다고 했을 때 활성화된 거래시장이 있다면 반전가치 인식할 수 있고 3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본의 유치 또는 사용 예상되는 의무이고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반드시 확정돼야 된다. 2번이 틀렸어요.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충당부채 생각하면 돼요.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1년간 근속한 대가로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인식하지만 실제 언제 퇴직할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정확한 금액을 다 계산할 수는 없는 거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2번이 틀려. 과거 사건으로 인해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식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 인식하고 선수금은 유동부채입니다. 장기자가 들어가면 비유동부채고
결산 시 아래 사항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 사항들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단기 발생 외상 매출금 10만 원. 그럼 우리 단기 발생 외상 매출 누락했다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고 대별의 매출, 수익도 누락한 거야. 수익도. 그지? 그래서 얘를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10만 원 증가를 하고 우리 부가세의 납부는 부가세의 납부는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과 매입세액인 부가세 세금 상계 처리하고 미지급 세금 처리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현금 등을 납부했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여기는 당기순이익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누락된 것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당기순이익 영향 미치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외상 매출금 누락. 그래서 이걸 반영하면 수익이 10만 원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한 만큼 당기순이익도 10만 원 증가합니다. 답은 1번이고 5번. 다음에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고 유상 감자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상 감자하게 되면 감자는 자본금을 없애는 거니까 차변의 자본금, 유상이면 현금 등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산은 감소한다.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과 직접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가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답은 3번이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요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효율의 이인을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주 발행비라고 부르는 것은 발행가의 차가 항목으로 발행가의 차가 항목의 의미는 그만큼 돈이 덜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지? 돈이 덜 들어오는 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견에 가산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는 거지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5번 답은 3번이 틀린 거고 여기까지 해서 97회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